리플의 경영진이 지난 14년 동안 리플 XRP를 팔아치웠다라고 해요. 그것도 무려 585억 개. 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1090억 달러 칩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무려 150조 원 규모인데요. 그런데 정작 XRP 가격은 그동안 310배가 상승했었죠. 한마디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폭등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 이 눈에 보이는 뉴스랑 보이지 않는 자금 움직임들, 여기에 따른 괴리까지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으셔야 될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XRP를 만든 회사 리플과 그 경영진은요,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이 보유한 XRP를 꾸준히 팔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XRP 원장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XRP가 처음부터 1000억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독특한 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이 하나하나 채굴러서 나오는데, XRP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딱 정해진 양을 시작부터 찍어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억 개 중에 80%에 해당하는 800억 개를 리플 회사에, 그리고 20%인 200억 개를 초기 개발자들에게 줬어요. 이 시작부터 물량 대부분을 자기들이 안고 간 건데, 이거는 당시에도 너무 중앙화된 거 아니냐, 이거 탈중앙화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한 회사랑 몇 명의 창립자가 XRP를 죄다 쥐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상 사설중앙은행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의식했을 거예요. 지난 2017년 리플은 에스크로라는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이 에스크로가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금고에 넣어가지고 잠가두면서 일정량씩만 꺼내 쓰는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XRP 중에 550억 개를 에스크로 계정에 묶어두고 매 달마다 많아야지 10억 개씩만 꺼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일은 없겠다, 안심할 수 있는 조치였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리플은 보유량을 서서히 줄여왔습니다. 이 시장 초기에서는요, 자기네가 코인 대부분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리플 회사랑 경영진이 합쳐가지고 갖고 있는 XRP가 약 414억 개,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4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8%는 이제 시장이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숫자가 주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100% 대 42%. XRP의 소유 구조가 10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XRP의 역사랑 표면적인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팔았는데도 가격은 올라가는가, 여기에 대한 모순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를 보시는 건데, 리플이 XRP를 팔았다는 거는 리플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또 시장 쪽으로는 코인이 나갔다는 뜻이겠죠. 이게 보통 상식대로라면요, 시장에 코인이 풀리면 가격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XRP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그 풀린 코인들을 전부 다 받아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누가 그 물량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돈으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경제는 상당히 재밌는 시기를 거쳤어요. 초저금리의 유동성 파티였었죠. 하지만 최근에 몇 년의 급격한 긴축으로 인해서 파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은 또다시 금리 완화 기조의 기지개를 켜는 상황입니다. 2010년대 내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금리도 거의 0에 가깝게 눌러놓고요. 또 중앙은행들이 채권도 사고 뭣도 사고 이러면서 시장에 돈을 마구마구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금리는 낮으니까 예금해봤자 이자 별로 못 받죠.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수익 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신흥국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까지도 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거고, 2017년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폭등했던 그 배경에 글로벌 유동성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XRP한테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이 밀려들었어요. 리플이 그 시기에 슬쩍슬쩍 이 자기들 XRP를 팔았어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큰 돈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수조 원어치를 팔아도요, 그 이상은 사줄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XRP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이 돈을 너무 풀었더니 물가가 폭등하네, 이러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미국의 페드가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시켰죠. 한때 5%가 넘게 금리 상승시켜서 시중 자금들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 초반까지 크립토 겨울이 정말로 추웠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XRP도 그때 SEC 소송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더욱더 어려웠었죠. 가격도 한동안 힘을 못 쓰고 횡보하거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한쪽으로만 가진 않았어요. 이 다들 힘들어하던 그 시점에서도 사실 눈치 빠른 큰손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2023년 중반 XRP랑 미국 SEC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제도권에서 XRP를 다루기 수월해졌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금리도 이 2024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었죠. 긴축이 정점을 찍고 슬슬 완화 사이클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너무 돈이 말라버리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연준 측에서도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2025년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시장이 온기가 돌기 시작을 했죠.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 다지고 반등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때를 또 놓치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또 메이저 알트코인들까지도 들썩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리플 XRP 쪽 움직임이 재밌었습니다. 2025년 11월 드디어 XRP 현물 ETF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ETF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돼가지고 기관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 ETF를 말합니다. 이 미국에서 XRP 관련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XRP 현물 ETF라는 상품이 나왔다. 그만큼 기관들도 XRP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이런 방증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연말까지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이 넘는 시장 자금들이 ETF로 유입이 됐어요. 이 50일 남짓한 기간 동안 43일 연속 순유입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돈들이 그냥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초반 흥행은 대성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13억 달러 정도면은 XRP 개수로 봤을 때 약 7억 5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의 XRP가 시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ETF라는 금고에 보관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ETF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거래소들에서 XRP가 대규모로 인출됐어요.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소에 두지 않고 자기 지갑으로 옮기면요. 이 사람들 당장에 매도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려면 다시 거래소로 보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2025년 11월 이후에 전 세계 거래소 XRP 잔고가 거의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7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하는데 큰 손들이 ETF로 옮긴 것도 있겠지만요. 그냥 중장기 보관용으로 개인 지갑에 빼놓은 경우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시작이 내놓지 않고 꽁꽁 쟁여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초반에 가졌던 의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리플이 그렇게 던졌는데 누가 받았을까요? 그 정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큰손들과 기관 자금이 받아낸 건데 리플의 경영진이 팔아낸 XRP 물량을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차곡차곡 가져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겉으로 뉴스만 보면은 또 던지나 이제 끝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정작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발사는 팔고 큰손들은 전부 다 사고 있었던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미심장한 결과가 따라와요. 그렇게 XRP가 분산되면서 나타난 2차, 3차 파급 효과들 말입니다. 먼저 XRP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리플이 예전처럼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지금처럼 물량이 퍼져 있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점이 증명됐어요. 특정 기업이 왕창 갖고 있을 때는 혹시 언제 던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깔리지만요. 지금은 그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던질 사람들은 이미 많이 던졌고요. 이제 남은 거는 42%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게 되면은 기관들도 더 마음 놓고 XRP를 취급합니다. 실제로 소송도 끝났죠. 물량 분산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ETF였다 보니까 규제랑 제도권 자금 측면에서도 이번 리플의 분산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에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커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개발팀이 물량만 풀면 무조건 악재로 여겼었는데 XRP 사례는 이제 악재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장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토큰 언락이나 팀 물량 매각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수요 대비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XRP가 선구적인 실험 모델이 된 셈인 거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XRP처럼 어느 한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암호자산들은요. 앞으로 국제 송금이나 결제망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로 활용될 여지가 커요. 이미 몇몇 중앙은행들,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에서 리플 레저 테스트에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리플이 우리가 XRP를 전부 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덕분에 세계의 실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결국에 리플 경영진이 투자자들 돈 1천억 달러어치 빼먹은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오히려 XRP를 잘 분산시켜서 지금의 성공 기반을 닦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가 전부 존재합니다. 한쪽에선 역시 개발사 코인은 믿지 못한다. 저렇게 팔아지어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4년에 걸쳐서 리플과 창립자들이 팔아서 얻은 수익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1,000억 개를 공짜로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저 정도 기간에 절반 넘게 시장에 풀어준 거는 그나마 양호한 거다. 차라리 잘 됐다. 덕분에 XRP 탈중앙화도 진전되고 가격도 상승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후자 쪽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 그런지 제 나름의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진짜 위험한 덤핑이었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는커녕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리플이 자기들 돈 챙기려고 마구 팔아치우기만 했고 시장이 그걸 받아줄 준비가 없었다. 그럼 XRP는 진작에 폭락하고 사라졌겠죠. 근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리플이 팔 때마다 누군가는 그걸 쓸어 담았고요. 결국에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거. 가격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XRP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계속해서 매수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리플이 번 돈을 허투루 쓴 것도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들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재투자가 됐었고요. 그 결과로서 은행들과 파트너십 맺고 실시간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XRP 활용처를 넓히는 데 쓰였습니다. 즉 초기에 집중됐던 불을 풀어가지고 생태계를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물론 저의 이런 해석들이 틀릴 수 있는 상황 존재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앞으로도 갑자기 남은 물량, 상당량을 예고 없이 한꺼번에 시장에 던진다라거나 아니면은 각 국가의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XRP에 대한 수요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공급이 분산됐다고 해도 가격에는 충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흐름만 놓고 보시면요. 리플의 중장기 매각은 결과적으로 XRP를 더 많은 사람 손에 쥐어주면서 생태계 파이를 키운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내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14년 동안 XRP를 팔아온 리플, 그리고 그 와중에 310이나 뛴 XRP 가격,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순적인 상황이 이제는 어느 정도 풀렸죠. 리플이 던진 XRP를 결국에 다 받아낸 쪽에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겉으로 던지는 사람이 커 보여도 진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뒤에서 받는 큰 손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거 같아요. 뉴스 자체보다 뉴스 뒤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도 이 표면적인 헤드라인에 바로 휩쓸리시기보다는 그 소식에 반응하는 실제 자금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결국에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자체가 괜한 미사가 아니라는 거. XRP의 14년 역사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